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보편적인 교육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인 언어, 수 교육부터 시작해서 아마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면 모든 아이들이 꼭 배워야 할 감정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진행하는 주체자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교육에 대해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 교육은 무엇이고 그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을 하는 주체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자신이 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교사들을, 원장님을, 학부모님들을 내 교육의 협력자로 끌어들일 수 있죠. 멋지지 않나요? 그 멋진 교사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감성 및 감정 교육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이 교육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에는 데니엘 골먼의 감성지능 EQ라는 책을 많이 언급하게 될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우선 감성 및 감정 교육의 용어 정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성과 감정을 혼동합니다. 사실 저도 최근까지도 혼용하여 사용했었고요. 하지만 정확한 용어 정리는 우리의 사고를 더 명확하게 해주겠죠?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온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면 감성, sensibility,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찾아본 결과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감성은 인간의 감각기관에 의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성이 무디다, 감성이 섬세하다, 감성이 뛰어나다 등으로 뭔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느끼는 정도를 강조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감정을 살펴보죠. 감정, emotion,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뇌관련 책에 의하면 감정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0.2초 내로 반응적으로, 화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때렸을 때 일어나는 분노, 괴로움과 같은 감정, 선물을 받았을 때 바로 드는 기쁨, 행복과 만족감 등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시겠죠? 감성과 감정은 다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죠. 저는 아이들에게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감성지능을 지칭하는 EQ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EQ가 유명해졌는가? 이 정도는 이 교육을 하려고 하면 알고 가야겠죠? 바로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이 감성지능 EQ라는 책을 1995년도에 발표하면서부터 유명해졌죠.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감성과 감정이란 단어를 혼용해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감성지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단어의 뜻을 살펴보자면 emotion, 감정, 정서, emotional, 감정의 정서의입니다. 즉, 정확한 이 책의 제목은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감정 지능 지수 또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정서 지능 지수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EQ를 정서 지능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간 정서 지능 지수에 주목한 이유는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이 타당한 근거를 들며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그것을 다양한 학문계가 주목하고 적용하며 그 효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SQ, Social Intelligence Quotient, 사회 지능 지수라는 책도 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교육계에서는 이 정서지능 지수 이론을 적용한 SEL,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다니엘 골먼이 사회지능 지수와 정서지능 지수 이론이 적용된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됩니다. SEL, 우리말로 하면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이죠. 저는 참고로 10주년 기념 특별판 한 권으로 나온 EQ 책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나온 서문에서 언급한 SEL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995년으로 돌아가보자. 당시엔 아이들에게 정서지능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없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의 수십만 학교들이 SEL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현재 SEL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지정했고 학생들은 수학이나 언어 과목과 마찬가지로 SEL에서도 일정 수준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에 걸쳐 SEL 학습 특별 기준을 마련했다. 포괄적이면서도 세분화된 이 탁월한 교과과정의 한 예를 보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작용하게 할 것인지 인지하여 정확하게 분류하는 법을 배운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감정이입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방식에 대한 비언어적 단서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자신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데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때는 갈등을 키우는 대신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경청하고 말하는 능력과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이 교육의 효과는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기 인식과 자기 확신을 향상시키고 혼란스러운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며 감정이입 능력을 키우게 되면 행동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도 높아지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 적힌 대로라면 그럼 2005년도에 이미 해외에서는 SEL 프로그램을 수십만 학교들이 제공하여 위와 같은 다양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개정판을 살펴보니 우리나라에 출판된 것은 2008년이었고 출판사 서평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감성지능 측정을 위한 표준화 도구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구비되어 활용 중에 있고 학교와 기업의 인력개발 담당 부서에서는 감성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2008년이면 제가 초임이 되기 1년 전이에요. 즉 저는 2009년부터 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EQ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런 SEL 교육 프로그램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찾아보니 그 당시에 이 교육에 주목하는 기관은 극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히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그마저 대부분은 감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SEL과 비슷한 교육을 주목했을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가장 배워 마땅한 이 교육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서지능은 저절로 발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수많은 영상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왔어요. 여기에서 제가 감정에 대해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를 제 경험에 비춰 다시 이야기해드릴게요. 그 이유는 제가 바로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제 발달되지 못한 정서지능으로 저는 항상 비관적이었고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했으며 정말 많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삶을 정말 놓아버리고 싶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탈출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책에서 제안한 방법대로 무작정 모두 따라해 봤는데요. 그중 저를 가장 깊게 치유한 것은 바로 이 감정과 관련한 책들이었죠. 저는 그동안 제 감정이 무엇인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감정은 도대체 왜 생겨나는지, 나는 어떤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지 등 감정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그걸 아는 순간 저는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매사에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놀랍게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중요한 것을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어떤 상황에서 불편한 기분과 느낌은 느끼지만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모르고 조절은 당연히 하지 못하는, 즉 정서지능이 발달되지 못한 사람으로 어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못 배운 건 제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당연히 법적인 죄는 아니죠. 하지만 저는 감정을 못 배우면, 정서지능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도덕적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감정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든 생각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였어요. 그때 번뜩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겪은 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정 프로그램, 감정책을 보며 알게 된 것,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놀이나 활동 등을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화내고 소리 지르던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왜 드는지 원인을 찾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통제하지 못하던 자기 자신을 더 잘 다스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월등히 나아진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는 저의 변화와 아이들의 변화, 이 두 가지를 정서지능 발달 프로그램으로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교사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사 개인의 열정과 관심이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교사가 담임이냐에 따라 아이들이 체득하게 되는 것은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그 반 교육의 주체자인 여러분의 마인드와 역량에 따라 아이들의 생각의 정도와 경험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제가 영상을 통해 선생님들 개개인에게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예요.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는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교육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이들이 친구 및 가족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여러분들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만 봐도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웃습니다. 저는 그 시작이 바로 정서지능을 끌어올리는 SEL 프로그램, 즉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 감정교육 너무 좋아요 라는 말은 제가 이 교육을 하는 3년 동안 꾸준히 듣고 있는 말입니다.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선생님의 인생도 폭넓게 바꿔줄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보셨다면 선생님은 이미 열정이 있으신 선생님이십니다. 그 열정이 우리 아이들의 웃음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 화이팅!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